착공후 지안전 조사 대상 사업 중 집안 침하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동엔지니어링 김영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게 착공후 지안전 조사 대상 사업 중 집안 침하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집안 침하 사고를 이렇게 발생된 현장에서 근무를 직접 했고요. 여기 책임기술자로 임하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이랑 문제점, 대책 방안, 그리고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선배님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집안 침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안 침하 개요는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매번 겪고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주로 지작물에 의해서 지중 매설관이 파손됐을 때 집안 침하 사고가 난 사례들을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관에 의한 집안 침하 발생은 전체의 60% 이상이라고 최근에 분석한 자료도 넣어놨는데요. 이걸 하수도와 상수도로 합해보니까 약 65% 정도 집안 침하의 원인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에 의한 게 약 10%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여기 있는 통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에 의한 집안 침하 사고가 약 65%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의한 집안의 변화 상태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거 아래 봐보시면 도표가 있는데요. 2021년도부터 시작하는 도표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 집안 침하 사고가 감소된 것을 통째적으로 묶어가지고 보여준 그래프인데 2018년도에 지하안전 평가가 실시되면서부터 사고 사례가 줄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물론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이전에 지하안전 평가 대상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없을 때는 가설 시설물에 돈을 쓴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죠. 근데 지하안전 평가 2018년 1월부터 생기면서부터 가설 시설물에 돈을 써야 주변 집안에 영향이 없고 그거에 대한 사업 승인이 통과되니까 부득이하게 쓰는 게 지금은 허용되는 일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저희 또한 상당히 많은 표준입 기준 기술사의 밥벌이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선배님들께서 대다수 잘 아시겠지만 지하안전 평가랑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라는 것은 지하안전 평가 후에 착공 시에 착공 전부터 지하층 공사 불착 완료 후 대매 후기까지입니다. 완료 시까지 안정성을 모두 다 증빙해서 승인기관과 검토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선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 대상은 터널 또는 20m 이상의 불착 사업만 해당되고요. 착공 시부터는 불착 시 또는 계측기 설치 시부터 빠른 시기를 결정하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대매 후기 완료 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이고요.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의 목적은 지하안전 평가를 우리가 실시했을 때 지하안전 평가에 안전검토한 내용과 시공의 순서, 그 다음에 계측 관리 등이 매달 잘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국토부 또는 승인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집안 침하 사고를 제가 겪으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집안 침하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선 시, 군, 구에 신고하는 대상은 면적 1m제곱 또는 깊이 1m,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면적 4제곱미터, 깊이 2m, 부상자, 사망자 3명 이상은 중앙기관, 그러니까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안 침하 사고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 상도 유치원하고 구리강거지입니다. 이거 선배님들 뉴스에서 보셨죠? 뉴스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타겟을 삼아가지고 가져온 현장인데 이겁니다. 작년에 시끄러웠죠? 양양 편의점 붕괴 사고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집안 침하 사고를 겪으면서 양양 편의점 붕괴 사고 조사 분석 보고서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대응으로 직접 진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핵심 사항으로 가져온 건 이 집안 침하 사고가 났을 때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 업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주안 사항으로 가져왔고요. 이 사고에서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벌점 3점을 받게 됐어요. 왜냐면 큰 실수를 3개를 해서 그렇게 벌점과 영업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 보시면 물이 막 그림 8번에 물이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상수관에 550짜리 직경의 상수관입니다. 이거를 지하안전 조사 당시에 지중구조물, 직표시설물, 지상구조물 이 3가지의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지중구조물이 이 상수관이 누락됐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검토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려사유입니다. 보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반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50 같은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선 중에서도 지선이잖아요. 조사에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고공법에 대해서 변경이 됐고 차수공법에 대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의 누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법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그널이 먼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 불착에 의해서 주변에 조그마한 침하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했는데 2회 내지 3회 정도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이 3가지가 발생된 겁니까? 여기 집안 조건도 썩 좋지 않았는데 보고에 대한 누락들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더 큰 침하를 불렀다라는 게 사건의 배우고요. 결국은 이렇게 벌점이 발생되었어요.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벌점이 총 9점이 날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없잖아요. 벌점이. 그리고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벌점이 세게 들어갔었어요. 영업정지 3개월 때문에 이 업체도 굉장히 곤란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